창업은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면 뭐죠? 창업 지원 사업, 창업 지원금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안 갚아도 되는 지원금을 그냥 주진 않겠죠. 지난 9년 동안 직접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도 직접 됐었고, 그리고 다양한 대표님들의 사업 계획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심사위원분들이 사업 계획서 한 건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분 내외입니다. 이 1분 안에 이어서 계속 읽고 싶도록 만드는 게 관건인데요. 그 1분 안에 심사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써도 탈락입니다. 내가 창업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한 번이라도 떨어져 봤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무조건 선정되는 사업 계획서가 반드시 갖추고 있는 4가지 특징을 전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를 이렇게 계속 올릴 거니까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두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사회적 문제로 심사위원을 공감시켜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첫 페이지는 창업 배경인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업계획서가 내가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겪었다, 내 주변에 이러한 불편한 사례가 실제 있었다, 이런 개인의 경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사위원을 설득을 시키려면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겪는 그런 문제임을, 심사위원을 설득시키려면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겪는 문제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배달 음식 시켜보셨죠? 음식 하나를 시키면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비닐백, 그리고 아이스팩까지 쓰레기가 보통 한 봉지씩 나옵니다. 이걸 아이템으로 잡은 창업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쓰면 탈락입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불편함으로 끝나면 탈락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국내 배달앱 주문 건수가 연간 30억 건, 한 건당 평균 플라스틱 용기가 4개, 연간 120억 개의 일회용 포장재가 발생합니다. 이 처리 비용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쓰레기 매립지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와 통계로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로 인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심사위원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둘째, 발로 뛴 흔적으로 실행력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템이 진짜 잘 팔릴까? 심사위원이 속으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의문 때문인데요. 책상 앞에서만 작성하셨던 사업계획서는 사실 티가 많이 납니다. 이게 시장 검증한 내용도 없이 앱 개발에 3천만 원을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심사위원은 그냥 다음 사업계획서로 순번이 바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놀자가 처음부터 앱으로 시작한 게 아닌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서 수요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수요가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 그러면 금형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이 시제품으로 먼저 시장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랫폼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앱부터 바로 덜컥 만들지 마시고요. SNS라든가 웹페이지부터 먼저 고객, 즉 수요를 모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이런 흔적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 팀, 이 회사는 실제로 시장의 수요 조사를 직접 했구나. 이 회사는 시장이 원하는 걸 찾아가고 있구나. 이런 흔적이 보여야 통과가 됩니다. 네, 이어서 셋째, 도식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가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뭔지 다들 아시죠? 직접 일해야 돈이 벌리는 건 장사,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업. 비즈니스 모델 항목에서 이 시스템이 사업계획서에 보여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그냥 쭉 줄글 형태로만 빼곡하게 쓰는 건데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눈에 보이는 도식이라든가 이미지를 적극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분들은 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업계획서를 봅니다. 그런데 줄글만 빽빽한 이런 사업계획서는 다 읽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다음 사업계획서에 순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는 반드시 이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명확한 가치 제한. 경쟁사가 채우지 못하는 고객의 그런 불편함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예를 들어 당근마켓이 이미 중고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한 이유, 이 택배 사기라는 페인 포인트를 직거래로 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둘, 수익 메커니즘. 어느 단계에서 돈을 버는지,
이런 수익 구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 선순환 구조.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치도 함께 커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당근마켓 거래가 늘수록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구조. 그게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 모방 불가능성. 특허가 됐던, 독점 기술이 됐던,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요소. 이 네 가지가 비즈니스 모델 안에 녹아 있어야 선정되는 사업 계획서가 됩니다. 자, 이어서 넷째, 창업가의 역량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이템 설명에 모든 힘을 쏟고 이 사업 계획서 마지막 창업가 소개는 단 2줄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탈락의 이유 중에 큰 하나입니다. 초기 창업 기업한테는 검증된 매출도 없고 담보할 자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이 결국에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대표자가 이 아이템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팀 구성으로 어떻게 이걸 채웠는지, 이걸 사업계획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심사위원이 이 생각이 들어야 선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2가지를 짚을 건데요. 관련 경력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경력이 없다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요. 직접 경력 대신에 간접 경험을 만드세요. 그리고 관련 분야 멘토를 팀에 포함시키거나 시장 조사를 직접 발로 뛰어서 한 흔적을 넣거나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이력을 최대한 어필하세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작은 것도 크게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부정적인 내용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어서 2번째 질문인데요. 그래프나 도식 없이 텍스트만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비교는 표로, 성장은 그래프로, 증빙은 사진으로, 설명은 개념도로. 심사위원은 수백 개의 사업계획서를 봅니다. 눈이 많이 필요하겠죠? 글로만 빽빽한 사업계획서는 읽히기 전에 바로 탈락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성이 다 끝나면 반드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사업 아이템을 처음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내 사업계획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1분 안에 바로 더 읽고 싶은 그런 매력이 느껴지느냐?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선정되는 사업계획서의 4가지 조건. 첫째, 사회적 문제와 통계로 심사위원을 공감시켜라. 둘째, 발로 뛴 시장 검증으로 실행력을 증명해라. 셋째, 도식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가임을 보여라. 그리고 마지막 넷째, 창업가의 역량으로 이 사람이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라. 이 4가지가 없으면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준비 중이신 분, 그리고 혼자 쓰다가 막히시는 분, 고정 댓글에 제가 상담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자금의 정석이 직접 확인하고 방향 잡아드리니까요. 사업계획서는 한 번 잘 써놓으면 이 수천만 원이 지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한 번을 틀리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대표님들께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그런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긴 시청 감사합니다.